네, 북한에서 이른바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고위층이 최근 잇따라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뿐 아니라 고위층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의 10대 수학 영재가 국제올림피아드 대회에 참석했다가 홍콩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군인 출신 가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북한에서는 10대 수학 영재부터 또 고령의 장성급까지 또는 이제 중국에서 유럽의 이제 몰타까지 그 북한을 탈출하는 행렬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북한의 수학 영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내부적으로는 매우 치열한 그 경쟁을 거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체제 선전의 어떤 우수성을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지금 탈출을 반복을 해서 오히려 북한 정권에게는 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18살, 우리로 말하면 꽃다운 수학 영재, 이 수학 영재가 홍콩에서 국제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결국은 또 탈북 행렬에 가세를 했습니다. 지난 그 6일부터 15일까지 홍콩에 있는 그 과학기술대학에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참석자들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규모로 참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성적도 6위까지 냈었는데요. 마지막 날 15일 날 그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찬 행사를 하고요. 서로 이제 기념 촬영까지 해서 결국 이 학생의 사진이 남아서 현재 각 언론사에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진까지 찍었고요. 그 다음 날 이제는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마지막 밤을 지새는 과정에서 새벽에 숙소를 빠져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토요일 날 새벽에 미음을 틈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숙소를 빠져나왔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그 한국 총영사관이 월요일 날 아침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본인 스스로가 이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이른 그 월요일 날 아침 시간에 결국 영사관 문을 두드린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북한에서는 결국은 그 이 학생의 탈출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영향 또는 여러 가지 메시지, 주민들의 동요를 감안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를 동원해서 추적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이에 또 대응을 해서 홍콩 영사관에서는 중국 정부에 일단은 특공대, 경찰의 대테러 특공대의 경비 병력을 요청을 해서 현재 홍콩 총영사관은 요새처럼 굉장히 많은 그 중국 대테러 요원들이 현재 경비를 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굉장히 장래가 촉망받고 있는 수학 영재였단 말이죠. 과거 탈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계형 탈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이 학생의 경우는 엘리트였고 굉장히 미래가 굉장히 촉망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탈북을 했다.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김정은 체제가 이제 집권 5년 차에 들어가고 결국 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까지 갖추면서 어떤 국가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은 과학기술 강국을 현재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과학기술의 강국을 이끌어갈 수학영재, 네. 과학영재,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북한에서는 체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그 6명에 뽑혀가지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까지 참여를 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있어도 북한이란 나라에서는 장래가 보장되는 네. 그러한 어떤 그 엘리트가 북한 사회를 등졌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절박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경선을 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이 학생은 아무래도 그 장래가 촉망되는 수학 영재인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이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 북한이란 나라가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리고 북한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현재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재가 결국은 북한이라는 그런 그 나라를 등을 졌고 결국은 탈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생계형 탈출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찾아서 뛰쳐나갔다는 것은 이 학생 말고도 다른 그 북한에서 엘리트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영재들이 있습니다. 수학 말고도 뭐 과학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그 엘리트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엘리트 사이의 동요가 굉장히 어떤 가시권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를 동원해서 추적을 했던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도 홍콩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우리 영사관에서는 이 학생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현재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동기로 이런 탈출을 감행을 했는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학생의 탈출이 북한의 사회에 알려졌을 때 입소문을 통해서 또는 그 이 학생이 소속됐던 그런 영재 그룹 내에 엘리트 그룹 내에 또는 지도층에 이러한 그 탈출 사실이 알려졌다고 했을 때는 다른 그 사람들도 다른 엘리트들도 비슷한 그런 루트를 찾아서 탈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생계형 탈북이 아니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총영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지만 중국 당국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북중 관계가 좀 좋아지는 찰나에 이런 악재로 작용하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홍콩의 그 중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학생의 어떤 진로나 운명이 결정이 된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최근에 들어서는 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어떤 북중 간에 굉장히 밀착되는 이런 그 제스처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한중 간에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또 서먹서먹한 그런 또 관계가 곳곳에서 또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학생이 했던 그 제3국행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를 할지는 현재로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그 고려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중국 정부가 보여왔던 탈북자에 대한 그 원칙적인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 걸로는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우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 중국 정부와 우리 총영사관 간에 이런 한국행을 놓고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절차나 또는 이제 장애물을 통과를 해야 결국은 한국 땅에 무사히 올 수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의 선례로 미뤄봤을 때는 한국에 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어린 학생의 한 사례를 가지고 외교 문제화할 정도로 극단적인 또는 선택을 할 거라고는 이제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기대도 하고 또는 전망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이 최근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ARF 현장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외교적인 행보를 봤을 때는 이러한 그 학생의 한국행에 또 결정적인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으로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학생 이외에도 지금 또 북한 장성급 인사 외교관 4명이 탈북을 시도하고 제3국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에는 그 북한에서 정찰 총국 소속,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령급인데요. 대자가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위층, 북한 군으로서는 최고위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장성급,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원스타 준장에 해당하는데요. 북한 계급 체계상으로 이제 소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소장이 북한의 그 해외 식당에 영업하고 있는 남은 그 자금들을 회수하는 작업을 해서 결국은 노동당 39호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갖다 바치는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러한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4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액수의 외화를 가지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그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정적으로
북한의 이런 장성이 탈출을 시도를 해서 또는 그 탈출이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해서 제3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북한에서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이러한 장성이 결국은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띄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가지고 튀었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는 이러한 그 장성의 탈출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탈북자 단체 등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온 설에 따르면은 이러한 그 장성급의 이런 탈출은 북한 정권에 굉장히 많은 또 타격을 주고 북한 그 엘리트층, 지도부층에도 굉장히 동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로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빨리 확인을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고위급 인사 이외에도 지금 지난 4월에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대거 탈북을 시도했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엔 몰타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2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학생, 고위급 인사 그리고 또 북한 여종업원 계속해서 탈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탈북 도미노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계속되던 그 탈북 행렬이 일단은 감소를 했고 일부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재입국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정권에서는 자신 있게 탈북자들은 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이런 그 호언장담하던 사례까지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특히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작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제재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식당 여종업원 그리고 이러한 장성급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몰타에서 이런 그 계층을 가리지 않고 어떤 근로자와뿐만이 아니라 엘리트층까지 탈북 행렬에 가세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그 탈북 사실을 사안별로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이러한 탈북 행렬에 어떤 신호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는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또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또다시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멀리 유럽에서도 현재 몰타에서 지난해 여름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식당 종업원 둘이가 또 탈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근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3명이 탈출을 했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결국은 이제 소재가 파악이 돼서 북한 당국이 데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1명의 소재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라는 지형적 특성이 유럽,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를 오가는 선박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러한 그 배를 타고 한국이나 제3국을 향해서 이런 그 탈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여러 계층에서 북한을 등지는 여러 탈출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현재 이러한 탈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어떤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북한군 무장 탈영병이 북중 국경을 넘어서서 중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총격전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기강회의가 굉장히 심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이런 체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군이고요. 특히 가장 사상적으로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군인들을 국경에 또는 이제 전선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탈영을 했다. 그리고 결국은 중국 지린성에 있는 바이산시의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기 강도 5명이 북한 총기 강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조선족들을 상대로 해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중국 공안 당국이 지금 현재 2명이 체포가 되고 3명이 현재 쫓기고 있는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도 당시에는 그 20대 탈북 남성이 민가에 침입을 해서 조선족 부부들을 살해를 하고 그리고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이런 그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군인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강도 행각을 벌인 사례는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중국 일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군과 공안이 합동으로 현재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접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색출 작업과 단속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끝으로요, 최룡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룡해가 리우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자 오늘 오전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최룡해가 간 이유가 뭘까요? 네, 현재까지는 그 최용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성택의 뒤를 이어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용해 개인 그 경력을 보더라도 과거에 북한의 그 축구협회 위원장 그리고 태권도협회 위원장을 맡아서 체육 지도자를 굉장히 많이 거쳐왔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리우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의 체육의 지도자로서 어떤 그 본인의 입지를 반영을 해서 현재 리우에 파견된 걸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4명밖에 없는 상무위원 가운데 한 명인 최용해가 이런 국제임무에 나간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인류 재전의 그런 현장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대표로서 출전을 해서 참가를 해서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현재 어떤 불가피성이나 여러 가지 국가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선두에 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용해가 일주일 동안 리우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최용해와 함께 또 체육 강국을 주장한 김정은 체제가 이번 올림픽도 하나의 어떤 북한이라는 체제를 선전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